제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운전자 보험이 있고, 심지어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또 소개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단비 보험은 잘 안 바뀌죠. 예를 들어 일반암, 유사암, 소외암으로 분류하던 게 통합암, 통합전이암, 전이포암, 통합암 이 정도로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법을 따라갑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사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속해서 운전자 보험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2019년 민식이법과 22년에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등 법이 강화될수록 운전자 보험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운전자 보험을 끊임없이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운전자 보험을 최근에 가입하셨을까요? 아님 수년 전에 가입해서 아직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일예로 물가가 올라가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각 특약별 가입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에는 형사합의금이 1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지금은 2억, 많으면 2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해졌고요. 변호사 선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최대 5천만 원 실손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가입 한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운전자 보험이 어떤 걸 보장하는지 자동차 보험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이든 금융상품이든 간에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종신은 사망을 대비해, 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그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먼저 자동차 보험은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동차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굴러다니고 있는 자동차들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100% 가입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인배상, 차량과 재물과 같이 타인의 재산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배상이란 말이 들어가죠.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들어보셨죠? 마찬가지 배상이 들어갑니다. 즉 보상은 나를 위해, 배상은 남을 위해 필요한 거고요. 그 외에 선택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손해,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등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이름 그대로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보험입니다.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필요한 보험이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생계를 위해 운전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아님 여행을 위해.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운전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이 있어야겠죠. 그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럼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중상해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해 줍니다. 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는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물론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서
사고가 절대 안 난다고 하면은 운전자 보험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거겠죠. 12대 중과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위반. 신호등의 신호위반뿐 아니라 수신호, 표지판 등 신호를 무시하고 일으키는 사고는 다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해서 마주오는 차와 충돌하면 중과실. 이뿐 아니라 유턴 구간에서 점선에서 유턴하지 않고 뒤쪽 실선에서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도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과실에 해당돼요. 세 번째, 속도 위반. 약속 시간이 늦어서 아님 회사 출근이 늦어서 한 번쯤 가속해 보셨을 거예요. 제한속도 20km 초과해서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앞지르기 사고. 다섯 번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여섯 번째, 횡단보도 사고. 일곱 번째, 보도 침범. 보도와 인도로 침범해서 사람 죽고 다치게 하는 뉴스 심심찮게 보실 거예요. 중과실입니다. 여덟 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택시나 버스가 승객이 다 타기도 전에 출발해서 승객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문이 열린 채 출발해서 다치게 한다면 중과실. 자, 아홉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열 번째, 하물 고정 조치 위반. 저도 앞에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진 걸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대 중과실입니다. 두 개가 빠졌죠. 12대라고 했는데, 네, 바로 운전자 과실이 큰 무면허 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두 개는 빠집니다. 보장 안 해줘요.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운전자 보험이 운전자를 보호해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보면 우리 가족을 누군가 운전하다가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어도 이거 난감합니다. 왜? 보장을 안 해주니까요. 게다가 재산도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의 특약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운전자 보험에 상해 수술, 입원, 상해 특약 잔뜩 집어넣어서 2, 3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딱 세 가지 필수 특약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성실한 가장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요. 이때 이 가장에게 앞으로 펼쳐질 형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법원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되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망사고라고 해도 법정 구속도 면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합의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합의할 때 필요한 특약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돈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해서 용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전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고 한도인 3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가 쉽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아직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에 만족하실까요? 20년 전이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많이 줘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은요, 최대 2억 5천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2억이에요. 그만큼 한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속도로 신호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어떤 분이 횡단보도에 확 뛰어들어서 차랑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적정선에서 합의하려고 했는데 유가족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나?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합의하려고 했다는 의사와 같은 표시죠. 그런데 공탁금을 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겠죠. 당장 몇 천만 원 가진 돈이 없다면 빌리러 다녀야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요. 이런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 선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 상품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사망, 중상해 같이 중대한 사고 외에 42일 미만 치료를 받게 한 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 특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를 운전자, 가해자가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과실이 크지 않다고 해도 사람을 쳐서 죽이면 멘탈 잡고 모든 걸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해도 가해자가 직접 합의하려고 하면 감정이 더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필요합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된 상태 또는 재판이나 구속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네,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서 경찰 조사 받을 때가 심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억울하게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지만 이상하게 죄를 안 졌어도 경찰들 앞에 앉아 있으면 주눅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차로 쳐서 죽였다. 어디 맨정신으로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건 이제 모든 회사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운전자 벌금 특약입니다. 법적 구속을 면하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맞았을 때 필요한 특약입니다. 오래된 운전자 보험에는 대물에 관한 벌금 특약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증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위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다시 말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특약은 실손 특약입니다. 실제 손해액만큼 지급합니다. 더 주진 않아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줄여서 자부상이라고 하는데 정액형 특약입니다. 진단 등급 1에서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액형으로 지급을 합니다. 어쩌면 가장 빨리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도 해요. 지금은 금감원의 영향으로 가장 경미한 등급인 14급일 때 30만 원 주는 거로 전 보험사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냐? 비탑승 중 자동차 사고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자동차에서 내린 거죠. 발생한 사고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내리막길 사고, 계문중 사고, 도로 주정차시 사고 등 운전자가 차량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발전을 했어요. 모든 선보사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대형 선보사 5곳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다 탑재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11개 보험사 제안서입니다. 40세 남녀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입니다. 사무직 기준이고요. 자, 노란색 탭인 3, 5, 6, 7, 11번 회사가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회사들입니다.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볼 때 제가 추천하는 회사는 1번 아니면 11번 회사입니다. 남녀 가격은 1번 남자
1228원, 여자 1만원, 11번 회사 남자 11,000원, 여자 1만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1번 회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금이 2억 5천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11번 회사는 여러 가지 법률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 상해 후유 장애를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11번 회사 제안서를 보겠습니다. 40세 남녀 동일하게 상해급수 1급으로 했고요. 20년 납, 20년 만기형입니다. 먼저 남자입니다. 운전자 3대 실손특약, 비탑승중 포함으로 설계했고요. 자부상 30만원, 민사소송 법률 비용 손해특약, 운전 중 보복운전 피해위로금, 골절진단금, 입원 일당을 넣어서 보험료는 1,592원이고요. 여성분은요, 보험료가 더 저렴해서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창상봉합수술 치료까지 훨씬 더 다양하게 넣었는데도 보험료가 10,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운전자 보험이 없으신 분들과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설계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는 제도성 보험이기에 법이 바뀔 때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카톡이나 아님 전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